25 기자회견에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막작 콘티넨탈 25 기자회견의 참석자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문성경 프로그래머, 개막작 콘티넨탈 25의 에스테르 톰파 배우, 베네데크 미클로시 타나세 배우, 아도니시 탄차 배우까지 총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역기 착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26회 기자회견, 제26회 전주국제 영화제 개막작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성욱,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두 분이 개막작 선정 이유와 소감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시사회에서 보셨듯이 개막작 콘티넨탈 25는 루마니아 감독 라두 주데의 신작입니다. 라두 주데는 젊은 거장이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각본상 이외에도 2023년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너무 큰 기대는 말라로 로카르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인공은 노숙자들의 강제 퇴거 임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일을 하던 중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자신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관습과 모순을 마주하는 영화입니다. 훌륭한 감독들이 그렇듯이 라두 주데 감독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재의 정치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콘티넨탈 25라는 작품을 우리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 거에 대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콘티넨탈 25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아주 대담한 영화로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화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실험만 이 영화의 매력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고요. 새로운 서사 형식 속에서 이 기술과 인간 삶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을 잘 반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는 그 시작부터 대안을 영화제의 정체성으로 삼아왔기에 대규모 영화 제작에 부과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대안적인 영화라는 맥락으로 콘티넨탈 25를 소개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문성경 프로그래머가 개막작 콘티넨탈 25 배우분들과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배우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 중이라도 손 들어주시면 2부에 자연스럽게 답변이 끝나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이 굉장히 좀 루마니아에서도 알려지신 분이고 해서 감독님과 이 영화를 처음 하시게 된 그 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출연 제의를 받으셨는지 오디션을 치르셨는지 이런 것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Hello, I'm honored to be here. I'm honored to be here. Yes, with Radu, for me, the first meeting was a casting for another movie, Dracula. And during the casting, he started to shout out that, oh, I have an idea. You want to learn another text? I have a project that I want to make for 10 years now, and maybe we can try to do it together. So that was how I got this role in Continental 25, and happily I still got the other part in Dracula. And it was wonderful to work with him. We had a long preparation. We met online for rehearsals, and because we are living in different cities. So we met mostly online, and after the preparation, the shooting was very short, about 12 days, very fast. He knows exactly what he wants, but we prepared the script together and always made changes right at the rehearsals. Always we rehearsed one scene and then another scene, and I only got the whole script about 2 or 3 weeks before the shooting in September. So it was wonderful to work with him. He's very nice. He has a good sense of humor, and it was a dream working with him, really.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전주영화제에 오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감독님의 다른 작품인 드라큘라라는 작품 때문에요. 감독님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감독님과 만났을 때 감독님이 10년 동안 생각해온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에도 혹시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작품이 이번에 여러분이 보신 컨티넨탈 25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라는 작품에도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컨티넨탈 25라는 작품에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준비는 매우 오래 했는데요. 촬영 자체는 아주 짧게 한 12일 정도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독님하고 제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요. 직접 만나서 준비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준비 끝에 12일 정도로 촬영은 금방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낙 감독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이제 바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뭐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바꾸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워낙 좋은 분이셔갖고요, 즐겁게 또 유머 있는 분이셔서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한 것이 또 하나의 꿈을 이룬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i,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It's an honor for me, and you are all very kind and polite. I like it's my first time here. So I'm an actor in theater, and I'm a singer too. I was being an opera singer before I was an actor. And Radu saw me in a show at theater, and then he invited me to speak about Dracula. That were the first movie that I filmed with him. I'm a main character there. And during the filming Dracula, he asked me if I want to read the script of Continental 25, and he has that part for me. And I said yes, because I like a lot what he's doing, and he's very, very kind to and professional and very funny, and I want to work with him. And we had a very, very good collaboration. It was very organic because, yeah, it's my type of working at the movie. Thank you. 네, 저도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친절하고 예의가 되셔서 너무나 기쁘게 이
전지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싱어로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감독님과 처음 이제 같이 작업한 게 드라큘라라는 작품에서 제가 주인공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작업을 했고, 그리고 드라큘라 작업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이 컨티넨탈 25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면서 혹시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컨티넨탈 25에 있는 배역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요.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이 상당히 좀 친절하고 또 재미있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셔서요. 아주 즐겁게 유기적으로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스 탄자님께 그러면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인지 Working, my first professional movie was Dracula. This is the second one, but I made on myself a lot of movies because I like to direct too. And but this is the first debut, let's say.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연기 데뷔를 한 번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제가 또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많은 작품을 또 연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중앙에 계신 베네딕트 테너스의 배우님께 영화 속에서 아들로 출연하실 때 실제 아드님이시거든요. 에스테르 토마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엄마가 출연하게 되면서 우연히 출연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연기를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감사합니다. Okay. He's shy. Yes. He's shy. 네, 부끄러워해가지고요. 너무 부끄러워하는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요. 그 에스테르 톰바 배우님께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에스테르 톰바 배우님 실은 TV나 영화 그리고 공동제작 등 경력이 굉장히 많은 배우시거든요. 특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015년에 틀었던 듀크 오브 버건디라고 피터 스트리클랜드라는 굉장히 예술감독 유명하신 예술 감독님의 작업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 배우님께 라두주드와의 작업은 다른 감독님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For me, he is a very Brechtian director. Bertolt Brecht. I love Bertolt Brecht. I also do theater, and I finished my school in Germany. And it is amazing for me to discover the way he works. He's very, very fast, very cultivated, and in the same time that he is directing, he's also teaching us a lot of things. And for me, the big challenge was that he is very precise with the words, and you cannot change the words or the order of the words, nothing. And the text is very lot of reference, literature, Zen, philosophy, a lot of things. And you have to take it seriously, but also look it like from the outside. Serious, but also you have to make a bit of fun. So this is a very Brechtian technique, and I was very happy to discover it in cinema after doing it in theater a lot of times. And I'm also a puppeteer, so I use puppets and animation, and this is a really similar thing coming to cinema. I mean, in this movie. 처음에 멘트적이라고 말씀하셨던 베르톨 브레스티안? 베르톨 크리스티안. Can you just tell me one more time the name? Bertolt Brecht. 브레이트. 브레이트라고 하죠. 네.
굉장히 그 브레이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감독님이요. 근데 사실 제가 학교를 독일에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그 감독님께서도 연출을 하시면서도 또 저희를 또 가르치시기도 했는데 작업 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이 되게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저한테 좀 어려운 좀 챌린지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대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순서를 바꾸거나 이럴 수 없고 그대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 안에서는 또 너무나 오늘 영화 보셔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레퍼런스가 너무 많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여러 가지의 레퍼런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대사 안에서도 소화를 하면서도 그 밖에 어떤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정말 철학적이고 아주 진지하면서도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유머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약간의 챌린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저희가 인형극 할 때 퍼페티어라고 하는데 제가 배우면서도 퍼페티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마치 이렇게 인형을 들고 퍼페티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런 어떤 퍼페티어적인 어떤 경험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하다, 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쪽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분 먼저 드리고 그 다음번에 뒤쪽에 드릴게요. Thank you. I'm a film journalist from Hungary, and it's really funny to see this film here, far from home. But I enjoyed it extremely. Nagyon köszönöm ezt a csodálatos filmet.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I think this director, Radu Jude, is fantastic because a Romanian director who can create such a beautiful Hungarian woman that really gives hope that this tension between Hungarians and Romanians will be solved very soon. So for me the film is about this feeling that a Romanian director is creating this beautiful Hungarian woman and this story. So my question would be to the actors that what do they think about this relationship, Hungarian-Romanian relationship? What's your feeling throughout this film? Because the sense of humor that Jude has, it works very well in this context because it's a very serious thing. But so how do you see the tension in real life, and what do you think how this film can play a role in making bridges between Hungarians and Romanians? Thank you for the film again. 네, 먼저 영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헝가리에서 온 헝가리 영화 기자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이 영화를 루마니아 감독이 만든 아름다운 헝가리 여성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봤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면서도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 라도 주데 감독님한테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것이 루마니아 감독이 이런 어떤 헝가리 여성에 대한 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저희 헝가리와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이면서도 이것을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감독이 이런 어떤 그 안에 있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헝가리와 루마니아 관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하면서 이런 그 유머나 이런 센스들이 맥락이 굉장히 딱 맞고 굉장히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좀 실제로 그런 텐션이 헝가리와 루마니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영화 작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헝가리 루마니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낌이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Hi, it's very interesting for me because we are very far away from home. And this movie is here. It's something very interesting for me. I'm from Cluj and I'm Romanian, and Esther is Hungarian, and we are friends, best friends. And of course there is a conflict there, but it's an old conflict in Romania between Hungarians and Romanians, and maybe more people from the countryside, let's say, who are more nationalist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think it's very stupid. It's very, very stupid. But we are making fun about it a lot, and I think movie
in Romania we are making a lot of theater about it. You know, the conflict between Hungarians and Romanian, and this movie is not something very new in Romania, but I think he has an echo far away from home, and it's very good to like that.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it, because I think it's stupid and very funny in the same way, and hope things will be more good in Romania about it. I don't know, people are Romanians and people who are very, very, I don't want to say something wrong, but who are very nationalist or something like that. I think it's a lack of, I don't know. I believe in love, and we are all together on the same earth, and let's be serious, it's not a problem that. Thank you. 네, 굉장히 이제 지금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순간이죠. 저희 고국에서 굉장히 멀리 와서 이런 대화를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근데 사실 루마니아 사람이고 클루지, 이 영화에 나온 클루지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또 에스테르 배우 같은 경우는 헝가리 사람이죠. 근데 저희는 베스트 진짜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어떤 그 서로가 갖고 있는 갈등 같은 건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이고, 특히 헝가리나 루마니아에 있는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도시라기보다는 좀 컨트리사이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민족주의적이고 좀 내셔널리스틱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게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헝가리와 루마니아 갈등에 대해서는 연극이나 이런 작품에서도 굉장히 사실 많이 다뤄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제 같은 게 루마니아 안에서는 새로운 어떤 뭐 아주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긴 한데, 하지만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울림이 그 루마니아와 헝가리 밖에서도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좀 어리석으면서도 좀 그런 웃기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물론 더 좋아지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국수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거 말고 사랑으로 이제 더욱더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를 좀 직시하게 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의 하나로 이제 이런 루마니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고, 본질은 또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Yes, sorry. I just wanted to add to the question because I thought it's interesting that he answers first, because he's the Romanian, the majoritarian, and I am the minoritarian. How the movie affects, yes, there has been some theater shows about it, but not so many. But this is the first movie about this theme. So it is important, and we will see it after the premiere. I'm really looking forward for the Romanian premiere, how it will be. What I personally think about Romanian Hungarians is my son is his father is Romanian, I am Hungarian, so that is. But we were thinking this is exaggerated. What Radu is writing, and this is a long time ago, and it's not happening. Yes, after we finish shooting, there would be elections, and the extreme right is rising in Romania now. And this 4th of May, again, there are elections. And there was a candidate who said that minorities in Romania should be happy to have water and air. And after this December, every time that I went somewhere, for example, in the sauna with a friend, and I was speaking Hungarian, a lot of times they are saying, don't speak Hungarian here, you are in Romania. So from my perception, the film is not exaggerating, and it's really severe what's happening. The extreme right is rising in the whole of Europe, and this is an issue that everybody should take very seriously.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루마니아 친구인 아도니스가 먼저 답변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사실 다수를 차지하는 메이저이시고, 저는 사실 소수로 이제 헝가리 사람이잖아요. 거기 소수로 살고 있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 이런 주제로는 처음입니다. 뭐 연극이나 이래서 많이 다루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 영화가 지금 아직 루마니아에서 프리미어를 하지 않았는데 루마니아 프리미어에서 반응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루마니아 사람이고 저는 헝가리 사람이죠. 뭐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할 라두는 이제 좀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촬영하고 나서 이제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그 극우주의가 이제 익스트림 그 이제 극우가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 극우 진영의 이제 후보가 말을 하는데 헝가리 사람들 너희는 소수고 그냥 물건 봉기를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사우나에 가가지고 헝가리어로 얘기를 하면 너희 루마니아인데 헝가리어로 말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극우주의라는 것이 지금 유럽에 퍼지고 있고 사실 이게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라두 주드가 얼마나 격렬하게 현대성을 끌어안고 있는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듣겠습니다.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집행관 오르솔리아가 그 사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뭐 친구 그리고 뭐 같은 동료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 알았던 그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신부님까지 만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긴 하지만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뭐 뭐랄까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느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죄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결국엔 오르솔리아가 어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위안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려고 한 것인지 이거를 직접 연기한 그 에스테르 피파 배우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인물이 다 빠져나오고 이제 건물하고 풍경이 반복되다가 끝이 나는데 이게 어떤 노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제가 짐작만 하고 있어서 감독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같이 이제 연기한 배우들께서 이 마지막에 장면이 주는 어떤 메시지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약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For me, this movie is about home in lots of different aspects, and it is, you know, why I was feeling what I was feeling about Austria is this word that I remember now in German, Ohnmacht, Impotentia. It's like when you're not able to do anything, and you're very small, because maybe she's got a good heart and she's got a moral crisis, but this is a moral crisis which doesn't have any consequences and any sense for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because the decisions have to be taken politically, and the architecture is a symbol for the life quality of the people. And when architecture is so in Cluj, this is really going in a pace. Cluj is now much more expensive to live in than Berlin. I live in Berlin, I live in Cluj, I live in Munich, and I know that in Cluj it's much more expensive to live. And this kind of architecture that you buy a home somewhere and you are seeing a forest, and in a few days somebody is building a big building and you don't see the sun anymore, and because the people who have a lot of money, they pay, and it doesn't matter the laws. So it is a very violent capitalism which is now happening, and the people are, you know, this person also has studied a lot. Radu kept telling me, remember, she is not stupid, she studied a lot. But it is ridiculous that she's crying all the time, because it makes no sense. It makes no sense that she feels guilty either, because it doesn't change the real problems. Corruption and misuse of power in politics, and human greed.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결국은 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제 배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제가 독일에 살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매우 작아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주인공은 사실 마음은 매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도덕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나오는 그 모든 건축물들은 결국은 그 도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클루즈라는 도시는 오히려 베를린이나 미넨보다도 더 물가가 비싼 곳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그 부동산 시장도 복잡하고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택을 구매했을 때 더 돈 많은 사람이 그 집 앞에 바로 다른 건물을 지어버려갖고 그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해버리는 일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이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주인공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인데 하지만 본인이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울고 불고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본인의 깨달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간의 부패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뭐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녀가 계속 슬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으로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라두주대 감독님은 한 편의 영화나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엄마로서 삶을 갖고 나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테르 톰바 배우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을 꾸준히 지켜보지만 가치평가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자님 말씀해주신 그 반복을 계속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사실은 그 일의 근본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어떤 허당함 이런 것들을 혼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근본을 잊게 만드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최근에 이제 온라인의 어떤 계속되는 업로드라던가 이 반복되는 어떤 정보들을 공유를 하면서 실은 본질을 잊게 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 같은 것들을 영화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음 질문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Can you hear me? Okay. Thank you so much for the film. I'm with Documentary Magazine in the US, and I want to ask about the film. You just mentioned while you were talking about how you came to work with Radu Jud, that the script of this film, or maybe the idea of this, came from maybe 10 years ago even. But in the film we can see, there are many these inflections or references to the present. Also, like Gaza and Ukraine gets mentioned several times. And so I want to ask, how much how much has the script changed, and also if you also worked on the script together, as you said, how much do you think you led to a change in the script in the film that we see now? Thank you so much.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다큐멘터리 매거진에서 온 이제 기자인데요. 지금 이제 그 배우 에스테르 배우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이 라데 주대 감독님께서 이 대본을 한 10년 전부터 구상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가자 문제라거나 우크라이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래 스크립트를 처음 봤을 때랑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뭐 스크립트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거나 리허설하면서 바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Yeah, Radu is working a lot with cinematographic references, and he had this idea 10 years ago, but he read an article of a Romanian critic, I don't know which one now, but you can ask him, and he read an analysis of Europe 51 from Rossellini, and he realized that that could be a good solution to get in dialogue with this movie. And then of course he's a genius. I mean, he's very, very fast. And the way we worked on the script was, of course, after he chose me to be this character, he said, okay, now we have to change the script because you are a Hungarian. So this will be a different thing. So every day when he called me online, and he explained to me the scene. And then he said, how would you say this? What would you say in this situation? And then we made my Romanian even worse than it is, because it is not so bad, like in the movie. And he wanted me to make a lot of mistakes and look for mistakes, and how reactions of in situations. And then I see that he was writing in front of me, scene per scene, very fast. So that was the style. I hope I answered your question. Very beginning, I never saw it, the whole script before it has been changed, because it was probably a draft, and then we went scene by scene.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 라두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10년 전에 구상을 했을 때 이제 영화 보면 굉장히 시네마티컬 레퍼런스들이 많잖아요. 영화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까 생각을 하다가 루마니아 어떤 평론가가 이제 기사를 쓴 것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감독님 다음에 만나면 한번 누구였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유로파 51에 대한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 영화의 어떤 대화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이제 해결책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정말 감독님이 정말 천재시거든요. 너무너무 빠르시고 근데 이제 대본을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대본이 얼마만큼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진짜 처음에 대본 아주 초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씬 바이 씬으로만 사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대본을 제가 하기로 하고 영화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 주인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 자 그러면은 에스텔은 나와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대본을 싹 다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너가 헝가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의 레퍼런스를 넣어줘야지라고 하신 거죠. 매일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저한테 이 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헝가리 사람은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럼 제가 막 말을 하면 그걸 앞에서 바꾸셨어요.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는 저 사실 루마니아가 그렇게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못하게 사실 나와요. 근데 지금 훨씬 더 잘하는데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좀 서툴게 이제 루마니아어를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을 좀 틀리게 하려고 문법을 틀리게 하려고 하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씬 바이 씬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같이 작업하면서 많이 이제 디렉트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Oh, and I have to add, because I forgot, that he's also dialoguing with Psycho of Hitchcock, and he's also dialoguing with Bruto de Buñuel, which is about evacuating people from their homes, poor people. And another thing that I was working as a bailiff in 2 weeks in a bailiff office voluntarily. And then I went, for me it was very important to do it because then I will be prepared for the shooting and I know what is this work about and the juridic language. So they took me to to an evacuation with police, with everything, and I told Jude everything what happened and some of the funny thing of the dialogues and that the guy, the DOP is playing a role in the movie, the guy who is coming with us and they saying, I hope they're not a bomb, for example. This is inside the film
from the real life, my experience in the as working as a bailiff, and of course the dinosaurs, which were very spontaneous because he didn't want to come anymore because they changed the dates. And I tried to convince him somehow, and I googled where are we going to stay, and there's a dino park, okay. So a lot of things, that was very well prepared, but he's very open and lets the things, reality affect the work. So what is the second? I know the first one is Alfred Hitchcock Psycho, and the second one is the 부뉴엘 il brutto. 부뉴엘의 il brutto.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아까 그 유로파 51 말고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그 다음에 부뉴엘 엘브레토의 그 영화도 이제 레퍼런스를 가졌고요. 사실 제가 이 영화 하면서 실제로 집행관 역할을 베일리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2주 동안 집행관 사무소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준비하고 이런 것이 하려면은 이 직업이 뭔지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되게 궁금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거기서 자발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퇴거를 하러 가는 그런 퇴거 명령하러 갈 때 경찰이랑 다 헌병이랑 가잖아요. 실제로 같이 가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갔다 온 경험들을 이제 감독님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해주면 또 그게 대사에 또 적용이 되고 저희 촬영 감독님도 여기 영화 나오셨어요. 여기 아까 뭐 폭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경험이고 공룡 다이너소가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원래 그 즉흥적으로 이제 그 환경에서 원래 어디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딴 데로 가가지고 이게 어디로 또 가는 거냐 어디 가면 이제 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실적인 촬영을 이제 하면서 생기는 어떤 변경이나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거기에 상황에 맞추어서 또 작업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저기 수선 기자님. 네, 저는 KBS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이다 보니까요. 벌써 26번째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좋은 개막작으로 또 시민들과 영화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전주에 오신 그리고 또 영화제를 앞으로 또 어떻게 즐기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So I'm very happy to be here, as I said, but hope to see many things. I don't know, to walk in the city. It's very, very beautiful, and it's another culture here. It's very different from Romania, and that was the question. Yeah, I want to enjoy. I will stay very little, but I will make the best of it. 네. 전주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로마니아랑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거리를 많이 걸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I was smart enough to. I spent 4 days in Seoul, and it was so nice. I am so fascinated about your country, and I would love to stay 1 month. We are very, very sad that we have to leave because we have to work, but I really hope I can return and see everything. I already seen some historical sites in Seoul, and I will look for them here too. I'm going to see Hanok Village and maybe some other sites. 네, 사실은 But I want to see movies. 전주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4일 동안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 때문에 아쉽지만 이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꼭 돌아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역사와 관련된 지역들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동안 한옥마을도 가고 싶고 또 영화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에스테르 배우님이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어떤 영화와의 만남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께 한 말씀씩 듣고 실은 지금 전 세계가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라두주드의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 중인 걸로
아니면 촬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분도 연기를 하셨는데 실은 드라큘라가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단 한 번도 루마니아 전통인 건 아시죠? 그 루마니아 이야기인데 단 한 번도 루마니아 감독의 손에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늘 외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이야기를 루마니아 감독이 처음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드라큘라의 진행 상황이나 어떤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Okay, I will be as quick as I can. Dracula is I think it will be a 3-hour movie, 3 hours, a very long movie. I am playing one of my character is Radu Jude. I am Radu Jude in the movie, and I'm talking with the camera and telling. Practically, it's a movie formed by many other little stories, like 19 or 18 stories. All of them, all of Romanian, let's say, but it's very, very funny and stupid in a way. Love stories, sex, and something like that. It's a camp movie and very, very crazy. And I hope it will be released this autumn, I think. Hope, but I think it's done. The movie is done, and I can't wait to hear it, to see it because I didn't saw it at all. Because it will be very different than Continental 25. I think if Continental 25 is let's say a little bit more smooth than Dracula, Dracula will be like a bomb, let's say. But it's there. I play Vlad Tepes.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영화 굉장히 길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되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캐릭터를 제가 맡은 인물은 제가 라드 주대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랑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한 18개, 19개 굉장히 많은 루마니아 어떤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좀 웃기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러브스토리, 섹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캠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약간 크레이지한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영화 작업은 거의 끝났고요. 10월에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작업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컨티넨탈 25랑 굉장히 다른 영화입니다. 컨티넨탈 25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럽다면 드라큘라는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한 문장만 얘기해 There are a lot of characters who play Dracula, and I also play Dracula. I mean, there's 15 digerations. I don't know how to. Yeah, I don't know exactly how many. Let's say, yeah.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영화가 이제 굉장히 저도 드라큘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개? 그 정도의 다른 여러 드라큘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평범한 영화는 안 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드라큘라도 전주에서 다음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늦게까지 같이 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장례 정리 후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석자분들은 앞쪽에 있는 좌석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클로즈.